명상을 하더라도 예, 늘 하던 것에서 명상하면 좋죠. 그래서 이 극기선 명상은 특징이 뭐냐면 일상적으로 늘 걷는단 말이에요. 내가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일상에서 늘 할 수 있는 것,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걷는 겁니다. 거기에 명상이 들어간다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기 명상이 아니고 극기선 명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문 시간에 이제 이 신경통 해방시키는 몸 운동을 좀 하고 그다음 흑벽백복 호흡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 한 공간을 이루면서 걸어가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연습을 하시는 분은 이거 자가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는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되느냐 이러면은 첫 번째는 요 발 같으면 요 발이 있잖아요. 발은 요 뒤꿈치에서 뒤꿈치에서 앞 여기에 엄지발가락에 딱 당이 닿는 것 이걸 제대로 하고 걸었는지 요게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계속 걸으면 발바닥이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발바닥이 안 보이면 아직 이제 멀은 겁니다. 발바닥이 보이면 마음의 눈이 열렸다, 심안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가 점검하기를 할 때 하나는 자기가 확인해야 되고 하나는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느냐? 세 번째 확인할 것은요. 발바닥 한 공간 이룬다면 하체가 보이는지 또 봐야 돼요. 하체가 보인다. 이게 공간이 의식 공간이 확장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엄지 발가락부터 뒤꿈치에서 여기에 꼬리뼈에서 정수리까지 이렇게 탁탁 걷는데 기운이 쫙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확인하면은 저게 발바닥 한 공간 이루기 자가 점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 알 수가 있어요. 명상을 하면서 자가 점검이 없는 명상은 이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 흐름 끊어주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걸을 때 생각이 많이 일어나면은 인식 대상을 바꾼다 그랬죠. 발바닥에 두고 걷다가 정수리에 두고 그리고 또 걷다가 생각이 흐름이 생겨서 힘들면 또 손가락 끝에다 의식을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식 대상을 바꿔주면은 생각 흐름이 딱 끊어져요. 그러면 이때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이러면 인식 대상을 바꿀 때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예. 그럼 두 번째는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제 자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이 인식 대상을 바꾸기보다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직전에 발바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메타인지가 생긴 겁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직전 상태, 생각이 일어나던 그 직전 상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지 발바닥으로 요걸 두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된다면은 메타인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생각의 흐름이 끊어진 것이 돼서 생각이 실체가 없구나. 생각이라 하는 게 자아가 아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치를 아는 거죠. 이 이치를 알게 되면 이제 불편한 생각, 불편한 감정 이런 것에도 의연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불만족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분노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데 미리 차단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자가 점검하면 되고요. 하나 더 이제 하려 그러면은 이거는 생각의 흐름이 끊어질 때 생각은 선한 생각도 하지 말고 악한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본래 면목,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가 점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극기선 명상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거기에 자가 점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점검해 가면서 명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의문이 생기고 현상이 생긴다. 자, 현상은 뭐예요? 자가 점검 첫 번째는 길을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내 똑바른 길을 갔는데 중간에 엉뚱한 길을 갔는지 안 갔는지 그 과정을 살피는 거지. 현상이 나타날 때 나 잘 모르겠다 이런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행 일기로 그 부분을 적으시 가지고 우리가 수행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코칭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경계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받는 것. 요 세 가지를 그렇죠. 이 수행 방법, 중간의 과정, 그다음에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스승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스스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꿰뚫어 보는 암흑기입니다. 심장 관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몸 운동하고 그다음에 발바닥 한 공간 이름을 걸어가다가 조금 높은 고개에 가면은 심장이 뜁니다. 얘기하자면 가장 가파른 곳이 어딘가 하면은 가야산 만물상 그 코스예요. 경사가 굉장합니다. 올라가면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이 뜁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지를 해놨어. 표지판. 심장을 쉴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해놨어. 그래서 이제 이 꿰뚫어 보는 암흑기에는 신명상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사마타 비파사나 통합 명상학인데 그냥 꿰뚫어 보는 암흑기 이렇게 했습니다. 꿰뚫어 보는 알미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심장 관찰을 하면 돼요. 이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심장이 막 뛰는 것은 무상입니다. 항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발생과 소멸을 거듭하는 거죠. 이건 자율신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은 불만족스러운 걸 관찰하셔야 돼요. 심장을 막 뛰다 보면은 심장이 언젠가 멈출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심장은 뛰다가 언젠가는 멈춥니다. 그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심장 뛰는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의지대로 심장 뛰는 걸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자아가 없는 무아라는 겁니다. 이게 조절할 수 없는 이것 자체가 무한데도 심장 여전히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높은 고개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걸터 앉아서 심장 관찰을 하든지 서서 심장 관찰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 누가 명상하는지 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극기성 명상의 특징은 자기는 명상하지만 외부 사람이 저분이 명상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장점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심장을 뛸 때는 온몸이 진동, 다리, 팔, 몸통, 머리 이게
진동이 오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진동이 오는 건 대부분 심장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 심장을 집중하면 안 됩니다. 관찰하셔야 돼요. 심장을 관찰하기 앞서서 심장을 뛰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한번 반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심장 뛰는 걸 지켜봅니다. 그럼 심장은 여전히 뛰어요. 아, 이게 무상이구나. 그리고 심장이 뛴다면 언젠가는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 불만족스러움에 대한 지혜가 생긴 거예요. 아, 모든 현상은 생기면 사라지는구나. 사라지면 되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언젠가는 멈출 수 있구나. 세 번째는 이건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무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무상 고무하. 괴로울 고자는 불만족스러운 걸요. 그걸 관찰합니다. 그래서 자가 점검도 이 세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계속 거기에 올라가 심장 뛸 때마다 한 번씩 그래 자가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세 가지를 관찰하면서. 자, 그게 첫 번째 하는 방법이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이 첫 번째가 심장 뛰는 거죠. 뛰임을 어떻게 변한다는 거죠. 이게 무상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예. 그다음 불만족스러움이죠. 불만족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자아가 없다 이게. 자아가 없다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심장 뛰는 것을 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관찰을 하고 그리고 항상 자가 점검을 한다. 자가 점검 이 세 가지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쫙 관찰하고는 이 심장이 뛰는 게 마치 사물 보이듯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주 하면. 그때는 이걸 하셔야 돼요. 이 심장 뛰는 것에 대해서 전문 용어로 하면은 무상적공입니다. 이 무상은 일어남, 사라짐. 반복하는 거죠. 발생과 소멸 반복하는데 이거는 비어 있다는 거죠. 예. 자치가 없다. 자치.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치가 없는 걸 공이라 그래요. 실체도 없고. 그래서 심장 뛰면은 심장을 뛰는데 거기에 자치가 없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공입니다. 공에 대한 지혜. 이게 여기에 깨뚫어 보는 알미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혜를 얘기한다. 지혜. 이 깨뚫어 보는 지혜가 생기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이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감정하고 관계되는 건데 요게 깨뚫어 보는 이 지혜가 생기면은 상카라를 해체시킬 수가 있어요. 상카라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형성작용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는 심리거든요. 이 형성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해체시켜야 돼요. 형성작용이 뭔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건 어떤 게 있냐면은 A라는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거의 A라는 내용을 A로 듣지 않고 거기다 자기 감정과 생각을 집어넣고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그 A를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B로 C로 알아들어요. 즉각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죠.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있는 그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며칠 지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같은 주제를 얘기하다
너는 왜 그렇게 이해했지? 내가 A를 얘기했는데 너는 왜 B를 얘기하고 너는 왜 C를 얘기하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왜 뭐가 들어가는 형성작용이라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형성작용은 막 A, B, C 이런 걸 결합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좋게 보면 창의력이지만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착각, 왜곡, 환영을 일으켜요. 상카라가. 그래서 상카라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업. 업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업. 업이라는 뜻이에요. 형성작용은. 그래서 이제 뭐 기도를 많이 하면 업장 소멸된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업장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안 드러나죠. 잠재돼서 나타나지는 않죠. 근데 업의 장애는 저게 상카라가 어떻게 해체되고 없어지느냐 하면 지혜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절에 가서는 업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기도도 하고 법문 듣고 지혜를 얻어야만 돼요. 그러면 업의 장애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을 읽으면서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고 지혜가 생기면 업의 장애 소멸해 버려요. 더 빠른 방법, 참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지혜락하는 건 저런 이 상카라를 해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카라 중에서 이제 한 가지 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면은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심장 관찰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심장 관찰을 하는데 하나는 발바닥에 둔다. 뭘 두는지 의식을. 이 의식을 발바닥에 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더 빠르게 이것을 심장 관찰하는데 이게 박동이 너무 격렬하다면은 손가락에도 두면 됩니다. 손가락 끝에 두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 발바닥에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쫙 내려갑니다. 이게 감정이 화가 일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심장 관찰할 때 발바닥과 손가락 끝에 두 군데 두고 심장 뛰는 걸 지켜보면 심장 뛰는 박동이 금방 부드러져 버립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근데 이 방법을 어디서 쓰느냐? 일상생활에 다 화가 났을 때 화가 막 올라오면 얼른 발바닥과 손가락 끝에 두 군데 두면 돼요. 안 그러나 발바닥에만 두도 효과가 있고 손가락 끝에 두 개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이게 왜 뭐하고 관련되느냐? 이 감정은 말이죠. 기운을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은 의식이 있는 곳에는 기운의 흐름이 있다. 이걸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최신 정보입니다. 이거는 이 최신 정보는 벌써 1000년, 2000년 전에 벌써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발바닥에 두면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자 발을 이러면 여기에 있죠. 요건 지워야 되거든. 요 이제 손가락 끝에 두면은 여기 심장하고 관련되거든요. 심장이 뛰던 게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감정이 올라오면 심장 쿵덩쿵덩쿵덩 하는데 손가락 끝에 의식 두면 심장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발바닥에도 의식 두면은 감정이 밑으로 쫙 내려가 버립니다. 얘기하죠.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운의 흐름이 있다. 마음이 발바닥에 두면은 쫙 내려가는 거죠. 얘기하죠. 뭐.
그래서 이게 화를 10초 내외에 이게 해결 안 되면은 남에게도 피해주고 자기도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지고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화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화의 부정적인 면을 빨리 인식하시는 게 화를 안 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화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목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으로 혓바닥이 갈라져요. 더 강렬하면 더 올라가서 눈을 실명하게 하는 것이 화입니다. 이 화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의식 발바닥에 두면 내려간다는 것이. 법령 노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화두를 참고하는 어느 수자 스님이 와서 이게 머리에 상기가 자꾸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화두를 들면 상기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발바닥에 글씨를 쓰라. 발바닥에 글씨를 쓰면은 의식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기병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걷기 명상은 어때요? 뒤꿈치에서 엄지 발가락 딱딱 닿도록 걸어가는 훈련을 날마다 하면 발바닥에 의식이 벗어나질 않아요. 이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심장 관찰할 때, 심장이 격렬할 때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심장 관찰을 하면은 마음이 밑으로 쫙 내려가는 거죠. 잡생각이 싹 사라져. 이게. 근데 화락하는 거는 잠재돼 있는. 화가 났다 이러면 화가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가 얘기했죠. 두 번째는 화락하는 게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인과 법칙에 있는 거죠. 어떤 분 이야기를 하죠. 이분은 학교 선생님인데 출근해서 아이가 무슨 얘기 하는데 화가 났어. 불러서 해초를 때렸어요. 물론 옛날 얘기, 요즘 그렇게 난리 나겠지만. 그런데 딱 때리면서 반성합니다. 이 선생님. 평소에는 이런 얘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이를 때렸을까? 해초를 들었을까? 그래서 딱 상기해 보니까 집에서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학교를 출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화가 난 가지고 막 싸움을 하다가 출근 시간에 마음에 가라앉혀서 왔지만 화가 잠복돼 있다가 촉발되면서 때리게 된 거죠. 얼마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5명의 자식들이 아들들이 파티를 열었는데 시비가 붙어서 다른 사람하고 밖에 나가서 싸움이 붙었는데 2명의 아들이 죽었어요. 칼에 찔렸다. 이거 한번 반영된 적 있을 겁니다. TV에. 그냥 알고 보니까 이 상의를 입힌 사람이 늘 칼을 품고 다녀요. 사시미 칼을 품고. 누구를? 사채업자를 만나면 죽이겠다는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사채업자는 못 만나고 하필은 엉뚱한 사람 만나고 화풀이를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화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바로 마음의 불편함에서 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이 불만족으로 오고 그것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칼을 품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되도록이면 불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 되도록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문제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화가 일어난 인과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화가 올라오면 같이 화를 내면은 주먹 다짐이 오러 갈 수도 있고 칼이 오러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참아야죠. 그럴 때 이제 발바닥에 두거나 손가락 끝에 둔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은 기운하고 상호관계를 갖고 있대. 그래서 논서에 보면 마음과 기운은 둘이 아니다.
분리돼 있지 않다. 항상 기운을 타고 움직이는 마음이에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예? 감정도 마음이고 생각도 마음인데 이걸 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장 뛰는 관찰하는 게 저게 상카라를 해체시키는, 특히 화를 해체시키는 방법이다. 이걸 과정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갈 때 높은 데 가면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럼 우리가 이런 골목길이나 도로나 산책하거나 이럴 때는 저게 심장 관찰하기 좀 어렵죠, 그죠? 산에 갈 때 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계단을 올라갈 때 심장이 막 뛰면은 그때 계단 더 걸쳐 앉아가지고 심장 관찰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휴식하는 걸로 생각하지 명상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멋지죠? 생각의 흐름 끊어주기 그 수행 일지를 보면 수행 체험 일지죠. 이분은 회사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하고 나면 늘 불편함이 생기. 그러면 의식을 발바닥이나 발바닥, 손가락 끝, 정수리 세 군데 두면 의식 전체 의식으로 바뀌면서 불편함이 없어진대요.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 생각 흐름이 나타나면 의식을 발바닥에 두거나 손가락 끝 두거나 이렇게 생각 흐름을 끊어주기를 한대요, 본인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극기선 명상 생각 흐름을 끊어주기는 자기를 지켜주는 방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이 활용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발걸이 동안 손가락 둔다는 것은 생각 흐름을 끊어주기도 필요하지만 심장 관찰할 때도 그대로 연결되죠. 그런데 자기 얼굴 보기는 이건 왜 하느냐 하면 마음의 한 공간 이루기를 하기 전에 자기 얼굴 보기를 좀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걸 왜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안 돼요. 자기 얼굴에,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에는 자기 심리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처음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봐야 돼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전날 있었던 일들의 얼굴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심때에 돼 가지고 또 거울을 한번 봐야 돼요. 제가 거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래 보면 알 수가 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좋은 일이고 나타나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저녁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녁에도 거울로 한번 봅니다. 보고 점심때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을 보는 거죠. 보면서 첫 번째는 인식해야 돼요. 인지하기라 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하는 거죠. 거울을 보는 건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얼굴 딱 보면 무슨 일인지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원인 찾기입니다.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화가 났었구나. 그래서 얼굴에 이런 게 나타났구나. 불편함이 있었고 얼굴이 좀 이게 표정이 별로 무뚝뚝하구나. 이렇게 찾아보면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저게 원인을 찾았으면 네 번째는 치유해야 되죠. 치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을 미소 짓기 하면은 그만 그런 게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본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미소 지으면 지금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심리들이 해소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 얼굴에 300개는 근육이 이완이 되고 온몸이 이완이 되는 현상이 미소만 지어도. 근데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요. 거울에 이렇게 보면 자기 얼굴이 거울에 이렇게 보이듯이 이게 얼굴에 나타난다 하는 건 이 환영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거울에 마치 사물이 비치듯이 다 실체가 없는 거야. 어떻게 지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건데 내가 붙들고 있어.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는데 이게 미래를 걱정하고 있어. 현재도 매 순간 변하는 게 아니야. 변한다면 현재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자취를 남기지 않고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걸 처음에는 와닿지 않지만 계속 반복하면은 아 그렇지 지나가 안 돌아오는 건데 내가 괜히 그거 붙들고 내가 실험을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말하자면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방법은 화두 드는 방법이에요. 묻자 하두.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러죠. 없다 하는 말은 진공묘유를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원래 진공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실체가 없는데 묘하게 감정이 있다 이게. 그럼 이것도 역시 인연 따라서 있는 거니까 실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없다는 거죠. 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어렵다면 또 좀 더 쉬운 방법 방아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아라. 저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내려놓아라. 아니 내려놓을 것도 없는데 한 물건도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럼 짊어지고 가라. 이런 얘기 있죠. 예. 음양스님과 조주선사의 대화에서 나온 거죠. 내려놓아라. 네가 화를 내려놔야 돼. 다 실체가 없는 건 내 붙들고 있구나. 방아착 그래 내려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죠. 이제 이 거울 보기는 하루나 이틀 정도 하면 돼요. 거울 보기는. 그 다음에는 자기 얼굴을 보게 돼. 거울 안 보고 얼굴 보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거울로 자기 얼굴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얼굴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왜 좋으냐 이기죠. 자기 감정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심리가 분명하게 표착이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제 얼굴이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지하기, 인정하기, 원인 찾기, 그 다음에 치유하기. 다섯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감정과 생각 바뀜을 알아차리기입니다. 이건 뭔가 막 자가 점검하는 거죠. 역시 평가예요. 자가 점검을 해야 돼요. 자기 감정과 생각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그거예요. 이게 그렇게 자꾸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자가 점검하는 것이죠. 예, 그래 여러 다섯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심심하면 한 번씩 아침에, 점심에, 저녁 때 세 번 많다이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세요. 그렇지만은 자기 얼굴 보기에는 날마다 연습을 하십시오. 날마다 연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대화하면서 자기 얼굴을 인식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러면 근육이 풀어지죠. 이완이 되는 현상이. 이완이 되니까 제가 이 주름살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익이 있느냐면 메타인지가 생기는 거죠.
메타인지라는 말을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코끼리에게 거울을 비춰보면 코끼리가 거울을 보고 자기 이게 입 안도 들시 보고 자기 옆면도 보고 다 합니다. 거울이라고 인식해요. 메타인지라 하는 것은 울타리에 닭을 한 마리 놓고 돼지를 놓고 소를 놓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거기에 또 오리도 집어넣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늑대를 집어넣으면 난리가 나죠. 늑대를 집어넣으려 하다가 넣으면 문제가 생긴다. 얼른 알아차고 다시 끄집어내는 게 메타인지예요. 쉽게 말해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를 자기가 알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메타인지, 자기 얼굴을 보는 이 얼굴 보기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한마음, 한 공간 이루기, 마음의 한 공간 이루기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뭐 성질 급한 사람 이거 안 해도 돼요. 다음은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하다 보면은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시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면 좋다 하는 건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명상에는 이제 자가 점검이 늘 이렇게 정해 놓고 그것을 점검해서 평가를 해봐야 돼요. 과정을 확인해 보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가 점검하기, 깨뜨려 보는 암 얻기, 그 다음에 자기 얼굴 보기, 이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게 뭘까? 의식을 둔다, 뭐 발바닥에 둔다, 또 얼굴을 인식한다. 이런 걸 한 번도 여러분 해본지 안 했던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뭔가 하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이 명상이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뭐예요? 거울입니다. 거울 선명상이에요. 거울 선명상, 거울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거울 선명상에는 걷기 선명상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얼굴 보기가 뭐예요?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깨돌 보는 암 얻기는 뭐야? 자기 심장을 보는 거죠. 그 심장을 보는 게 뭐예요? 거울이 들어갑니다. 공통되는 거죠. 심장 뛰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심장 뛰는 게 빠르게 뛰다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이런 거 다 거울 보듯이 보는 거예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뒤꿈치에 엄지발가락 딱딱 닿게끔 걷는 것도 발바닥이 보인다 하는 게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여기에 발바닥 보인다 하는 게 거울입니다. 얘기하죠. 생각 흐름을 끊어준다 하는 생각도 거울같이 보여요. 그래서 거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거울은 비유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사물을 보는 게 거울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면은 이거는 신비스러운 것이죠. 신비 체험이지만은 일회성이 아니다. 심 안에 마음이 눈이 열려 가지고 마음이 눈이 열리기만 하면 신세계를 본다.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입 안도 보이고 발바닥, 등 뒤 이거 다 보입니다. 얼굴 것도 다 보여요. 다 보일 정도 되면은 이제 지혜를 얻기가 아주 쉬워지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